여름에만 루이스 수아레스가 축구 은퇴의 문턱에 섰다. 왼쪽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이 공격수는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했다. 루이스 수아레스는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 그레미오 회장 알베르토 게라는 한탄했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주사를 맞고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아레스는 1월에 37세가 되지만 그의 경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MLS에서 경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레미오는 우루과이 공격수의 만성적인 부상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수아레스는 이제 회장의 문제다. 감독 레나토 가우초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나는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 이건 멕시코 드라마 같은데 지금 바로 끝나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다. 그러나 루이스 수아레스의 퍼포먼스, 15년 동안 논란의 원인이 된 것은 이제 그의 친한 친구인 메시와 함께 적절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수아레스와 메시는 2014년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면서 6년 동안 13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러나 캄프누에서의 마지막은 둘 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수아레스는 바르셀로나의 2019-2020 시즌, 1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틀 없이 마친 시즌의 희생양 중 하나였다. 로날드 코만은 블라우그라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발표된 몇 일 후, 그가 더 이상 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수아레스에게 전했다. 하지만 수아레스는 코만 감독은 호세프 마리아 바르토메우의 뜻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코만은 수아레스를 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암시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선수 목록에서 그를 제외했다. 하지만 수아레스는 바르토메우가 그와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들이 메시를 남기고 싶을 때 그들은 나에게 전화해서 그를 설득하라고 했다. 안토네 그리즈만과 얘기하라고 했다. 그럼 왜 나를 보내고 싶을 때는 전화하지 않았나? 또는 왜 감독은 내게 와서 그가 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가 다른 종류의 공격수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코만은 나에게 그가 나와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내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내 계획에 다시 들어가고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나는 그 남자가 성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적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렸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메시는 그의 동료에게 대한 대우에 분노했고 이것은 놀랍지 않다. 수아레스가 2014년 캠프 누에 온 이후 둘은 경기장 안팎에서 잘 어울렸고 네이마르와 함께 공격 삼각형을 형성했다. 네이마르도 그들의 친한 친구가 되었다. 수아레스와 메시의 가족들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은 함께 놀았고 소피아 발비와 안토넬라 로쿠조는 2017년에 함께 패션샵을 열었다. 그래서 수아레스를 엉망으로 팔아버린 것은 메시를 상처 입혔고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수아레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확정된 후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너는 내 명성에 걸맞는 작별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클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고 팀과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거든. 메시는 썼다. 그들이 널 그렇게 쫓아내는 건 네가 받을 자격이 없었어. 하지만 사실은 이 시점에서 나를 놀라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쯤 메시와 바르토메우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 있었다. 골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주장은 회장을 비난했고 그가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고 고발했다. 그래서 그의 공개적인 비판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레스를 팔아버린 것도 스포츠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아레스는 조금 느려졌을 수 있지만 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2019-2020 시즌에 36경기에 출전하여 21골을 기록했다.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의 공격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자신들의 경쟁자를 강화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수아레스는 자신을 내쫓은 결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아레스는 수아레스답게 바르셀로나의 잔인한 이별로 인해 분노에 살아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수아레스는 자신이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진을 바르토메우와 자신을 무례하게 명단에서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내고 싶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물론 몇 달 후에 메시도 눈물 속에서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바르토메우가 남긴 혼란스러운 재정 상태 때문에 그는 2020년 10월에 카탈루냐가 파산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후임자인 호안 라포르타가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자인 메시를 붙잡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의 가혹함이 그 꿈을 저버리게 했다.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고 수아레스와 다시 한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던 희망은 사라졌다. 수아레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한 시즌 더 뛰었지만 2022년 여름에 첫 번째 클럽인 나시오날로 돌아갔다. 그는 우루과이 우승에 큰 역할을 한 후 단 6개월 만에 떠났고 그레미오와 2년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메시가 6월 7일 MLS로 이동한다고 발표했을 때 수아레스는 빠르게 두 선수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재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인했다. 그건 불가능해. 수아레스는 우루과이 신문 엘 옵저버더에 말했다. 나는 그레미오에서 행복하고 2024년까지 계약이 있어. 그러나 메시는 분명히 인터 마이애미의 영입 전략에 중요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인터 마이애미는 바르셀로나의 전 선수인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조르디 알바와 계약했다. 수아레스는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할 예정이며 수아레스는 12월까지 브라질 시즌을 마치면 자신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그레미오에 머물기로 동의했다. 그것은 2024년 시즌에 DRV PNK 스타디움으로 자유이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 내가 내년에는 체력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고 브라질 챔피언십의 높은 요구사항 때문에 그래서 클럽과 나는 계약을 일찍 끝내자고 얘기했고 클럽은 동의했고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수아레스는 7월에 설명했다. 나는 내가 다른 곳에서 계속 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무릎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거든. 나는 그레미오 팬들이 무릎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37살이 선수를 존중해줄 것을 바란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물론 그의 의도는 다음 시즌에 다른 곳에서 뛰고 싶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심지어 수아레스가 합류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시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필요성들과 함께 우리는 수아레스와 함께 있는 분석과 수아레스 없이 있는 분석을 했다. 마르티노 감독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래서 수아레스의 인터 마이애미와 관련된 상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우리는 해당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서명되지 않았지만 수아레스와 메시가 자신들의 꿈인 함께 은퇴하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4개월 전에 수아레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 수아레스는 이제 가장 만족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